지금 사실 메르스가 아니어도 우리 경제에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고용, 투자, 이제 각종 지표들이 부진한 상황인데 오늘 국책연구기관의 경제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진단 나왔는지 좀 볼게요. 소장님, 어떻게 진단이 나왔습니까? 일단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 개선보다는 하락에 무게를 두는 이 국책연구기관 KDI 보고서입니다. 사실 시차를 두고 앞으로 오는 14일이면 이제 정부의 이제 그린색의 이제 그린북 최신 경제 동향이 발표될 텐데요. 비슷한 뉘앙스일 겁니다. KDI의 이제 경기 동향, 9월 경기 동향을 보게 되면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전 달에 이제 들어있었던 문구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락할 위험이 좀 크다. 하지만 이제 빠른 하락세는 아니다. 그런 위험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달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회복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내수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진단에서 한 발 더 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공식적인 국책연구기관이 우리나라의 경기 정점을 지나 둔화에 경기 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앞으로 이제 정책을 이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부동산 대책을 내놓든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을 때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경기가 급락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고용 부진을 또 꼽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고용 부진은 사실 7월에 가장 큰 이 직격탄을 날렸던 부분입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에 어떤 허를 찌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조업 이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KDI 진단을 보게 되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가 되면서 7월 전체 취업자 수는 5,000명 증가에 그쳤다. 근데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정부는 그동안 이제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감한 주된 원인을 생산 인구의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 인구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변화 결과다라고 이제 강변을 해왔지만, 그러나 KDI는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그런 이제 부분도 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이 악영향이 일부 이제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당정청이 모여서 이제 이런 이제 일자리 대책, 오늘도 뭐 이모키 일자리 부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바이오 생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향후 일자리 정책을 내놨지만 이런 이제 실제 일자리 정책과 이제 괴리감이 있는 이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원인과 분석을 좀 철저히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투자와 내수, 고용 이런 부분은 안 좋은데 수출이 그나마 좀 받쳐주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나마 이제 반도체가 근근히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빼면 사실은 이제 이 우리나라 이제 수출 역시 증가세 둔화율이 확연한데요. 이 반도체도 사실 외부 이 투자 기관들,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외국계 기관들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서서히 현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반도체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될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업황이 꺾인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직격탄을 날리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연말 들어서는 중국이 반도체 이 로엔드 부분, 굉장히 저급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게 되고 최대 반도체 소비국인 중국이 서서히 자급 저장률을 높이게 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 5년 동안 이어졌던 반도체 울트라 슈퍼 호황이 점점점 영업이익률 50%가 넘는 그 기록은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외에 우리나라가 이제 신성장 동력을 좀 찾아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수출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7월에 이제 취업자 수 증가가 5,000명에 그쳐서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 내일 이제 8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통계청장이 바뀌었어요. 고용지표가 좋아지면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고용지표가 전달에 비해서 좋아졌다는 걸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만 명 내외에서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이 고용 부분만큼은 정부가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정책을 다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올해 거의 뭐 5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3분의 1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지금 연말을 앞두고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정책을 마련해야 되고, 정부의 어떤 이 투자 자원이
정말 민간 기업의 투자를 이어질수록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정부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 이제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고용 동향이 뭐 좋아진다 하더라도 크게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우리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깔린 가운데 정부 세수만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거친 세금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원이나 많다고 하는데요. 소장님,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세수는 많이 거치는 건가요? 일단 부자 증세를 천명을 했고요. 일단 법인세 소득세를 올렸죠. 일부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늘어난 세수, 어디에서 많이 예상보다 많이 거쳤느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입니다. 특히 이제 법인세의 경우에도 지금 뭐 세수 증가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4월부터 중과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는 비교적 활발하지 않았습니다만 세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소득세 역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경직석 지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직장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실 이제 과표 구간 이하이기 때문에 이제 면세지만 그러나 이제 세금을 내는 이제 중간급 이상의 직장인들의 경우는 세금 부담이 점점 높아져서 이 세수 지출 비율이 지금 한 2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면 사실은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돼야 되는데 경제는 정체돼 가운데 비용을 계속해서 부자들, 고소득자들한테 전가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조율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수출에서 이제 반도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세수도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반도체에 상당수 이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후장대한 산업이 전부 이제 무너진 가운데 반도체만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언제까지 호황이 지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정부조차도 예. 오는 2020년이면 이제 법인세와 같은 세수 확보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재정정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보게 되면 이미 내년 예산은 9%가 넘는 증가율, 거의 두 자릿수에 예. 가까운 증가율로 47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후내년은 분명 500조 원대 울트라 슈퍼 예산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의 하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년까지 호황이 세수 호황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반도체 성장률이 떨어진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법인세는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예.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세수 확보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재정 지출을 이제 너무 급격하게 위기 수준으로 늘린다는 것은 다소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세금이 이렇게 많이 거치고 있는 이유가요. 이제 정부가 뭐 세수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재정 지출이 늘어날 걸 감안해서 많이 걷고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세수 예측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수를 기본적으로 했다는 건 기획재정부 예산실이거든요.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재정 건전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재정 건전성을 GDP 대비 40% 이내로 이제 목표로 두고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 2015년에도 2조 원 넘게 초과 세입이 발생을 했고요. 2016년에도 9조 원, 거의 10조 원 가까이 세수가 더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14조 원, 올해는 지금 7, 8월까지만 하더라도 21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예.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신경 쓰느라 하더라도 이 세수의 경우는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이 전망치 국세 전망치와 실제 거둔 수입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이 정부가 추계를 하면서 비현실적으로 굉장히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 예를 들어서 세수 전망이 이제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세수 규모를 지나치게 적게 예측하면 재정 수지 악화가 돼서 예.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또 만에 하나 이제 과대로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이제 굉장히 누적되는 이제 예산이 남다 보니까 오히려 씀씀이가 더 해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 다 재정 정책에 이제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균형 있게 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갈아먹는 이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재정 정책을 이제 좀 짤 때 처음부터 좀 조목조목 균형 있는 재정 정책을 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